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형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번 구형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또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등의 혐의로 내란 특검 측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의 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다면서 자신의 혐의가 죄가 안 된다며 적극 방어했지만 국민을 향한 사과는 없었는데요. 내란 재판 중 첫 검찰 구형이 나옴에 따라 남은 내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주목받고 있죠. 관련한 이야기 오늘 2부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연말기획 2025 이슈 빅4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시 후부터 지난 경주 에이펙 내용 음성자료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2월 27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민우 씨. 네, 이번 주 뚝 떨어진 기온에 멀리 나가기는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말치고 고속도로는 평소보다 많이 여유로운 편이고요. 그나마 오늘 지방 쪽 최대 정체 시간대로 예상한 정오를 막 넘기면서 곳곳으로 정체 구간들이 길어졌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망양 휴게소 부근에서 먼저 4km가량 막혔다가 천안 분기점을 시작으로 한 번에 9km 정체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경기권인 기흥 그리고 양재 부근에서 밀립니다. 25번 논산 선안선 논산 쪽 차량 터널 앞두고 풍세요금소부터 8km가량 브레이크 밟겠고 35번 중부고속도로는 남이 방향 진천 터널 부근에서 10km가량 정체입니다. 45번 중부내륙선은 양방향 감곡 일대 지나기 많이 답답하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그래도 목포 쪽으로 교통량으로 인한 불편은 크지 않겠고 비봉 부근에서만 고장 차량 영향받아 5km 속도 떨어집니다. 강원권으로 향하는 52번 광주원주선은 원주 쪽으로 초월터널에서 주춤하고 있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경기권에서는 부곡과 호법 그리고 강원권에서는 새말과 평창휴게소 부근 지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 밖에 60번 서울 양양선은 전 구간 수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뉴스펀치 1, 2, 3입니다. KBS의 이윤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펀치 뭡니까? 네, 첫 번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연일 사생활 비위 논란 거취 정리할까입니다. 이번 주 내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어져서 폭로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 여러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 김 원내대표가 쿠팡 대표와 이 고가의 오찬회동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 이번에는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말에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서관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나눈 문자 대화 내용이 공개된 건데요. 이 김 원내대표가 제공받은 호텔 숙박권을 이용하려 한다며 함께 갈 아들이 사용할 추가 침대와 조식을 포함해 예약을 요청하고 대한항공 측이 2박 3일 일정을 확정하는 그런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이 해당 호텔이 제주 5성급 호텔로 평일 기준 1박에 72만 원대, 2박이면 150만 원에서 한 16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를 놓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적절하지 못했다면서 비용을 반납하겠다고 사실상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숙박 비용을 하루 30만 원대였다고 반박을 했어요. 이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한 거로 보이고요. 다만 이 제공받은 숙박권이 10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금액과 상관없이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김 원내대표가 호텔을 이용할 당시 이제 국회 정무위랑 그 직전이 국회 국토위 소속이었는데 두 상임위 모두 어쨌거나 이 대한항공 현황과 좀 관련이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우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 밖에 이제 2023년에 이 김 원내대표가 자신의 부인과 며느리 등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이제 보좌진과 대한항공 측이 공항 의전 서비스 제공을 논의했다는 이런 특혜 의혹, 그리고 2023년과 2024년 부인과 아들에 대한 진료 특혜를 지역구 병원에 요청했다는 의혹, 또 지난해 8월 이제 김 원내대표가 자신의 보좌진에게 아들의 업무를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예. 특히 김 원내대표 장남이 국가정보원 직원인데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국내 모 기업에 방문하는지 여부 등 이런 점을 대신 알아봐달라라고 보좌진에게 이제 원내대표가 지시를 했고, 실제 연락받은 보좌진은 해당 기업의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답변받아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김 원내대표가 기업들에게 국정원 첩보에 필요한 질문을 한 뒤 그 내용을 녹음해 국정원 직원인 아들에게 보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전직 보좌진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다. 근데 그 보좌진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김 원내대표는 역공을 폈죠. 맞습니다. 이 김원우 대표는 지금 언론에 이제 보도되고 있는 사생활 관련 의혹들이 이 자신과 일했던 전직 보좌 직원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교묘한 언술로 그들이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제 과거 이 제보를 한 거로 이제 추정하는 이 김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보좌진들이 이 한 SNS 대화방에서 과거의 계엄 사태를 희화하고 뭐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서 성희롱까지 하고 자신의 가족을 비난했다, 이런 점을 이제 김 원내대표가 발견하고 이 6명의 보좌진에 대한 직권 면직을 통보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해당 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전직 보좌진들은 김 원내대표 측이 대화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공개해 왜곡이 됐고 당사자 동의 없이 취득한 내용이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나섰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물고 물리고 진흙탕처럼 되니까 당 차원에서 사과도 했죠. 네, 이제 계속 뭐 하루에 하나꼴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당 입장도 난감하긴 마찬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사과를 했는데 우선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며칠 뒤 김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김 원내대표는 우선 다음 주 초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야당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대표직, 원내대표직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민주당 당내 일각에서도 논란이 계속되면 우선 원내대표직은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김 원내대표 측에서는 현재로서는 사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입장 발표까지 우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이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뉴스펀치는 뭡니까? 네, 두 번째 장한석 연대론 부상 보수 진영 연대 가능성입니다. 참 말도 잘 만들어요. 장한석, 이게 이제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합친 거죠. 네, 이 세 명의 정치인을 나타내는 합성어를 요즘 이제 언론에서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제 지방선거까지 이제 6달이 채 남지 않았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이 어떻게든 뭉치지 않겠냐, 이런 예측 속에 나온 장한석 새 정치인의 연대론입니다. 이제 최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두 당의 연대 움직임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어요. 우선 통일교 특검 법안을 놓고 양당이 공동 발의에 나선 바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랑 특검 법안의 어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제 양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뭐 공동 단식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이 양당이 사실 지난 대선에서도 계속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랑 이준석 당시 대선 후보의 단일화 카드 결국 실패가 되긴 했지만 뭐 계속 거론이 됐었거든요. 결국 이번 지선을 앞두고도 또다시 연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도 지난주에는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하더니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그런 신호가 이번 주에 포착이 되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릴 때만 해도 이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
이런 두 가지 부분을 놓고 친한계와 친윤계 갈등이 굉장히 극에 달했었거든요. 예, 예. 지난주에 뭐 주요 발언들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뭐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뭐 장동혁 대표한테 히틀러처럼 되고 싶냐거나 하는 그런 날선 발언들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 주는 기류가 좀 바뀌는 듯한 발언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 뭐 헌정사상은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로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 상정되자 이제 필리버스터에 나섰거든요. 역대 최장인 24시간을 기록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를 놓고 SNS에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노고가 많으셨다. 이렇게 입장을 긍정적으로 낸 겁니다. 예. 이제 이런 입장 발표에 뒤이어 이제 친한계 내에서 해석이 좀 덧붙었는데 이 친한계 의원인 한지아 의원은 동지가 될 수 있게 용기를 내자는 의미다. 뭐 손을 함께 잡고 같이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실제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좀 선을 긋는 분위기예요. 장동혁 대표는 계속 보다 넓게 확장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도 확장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보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답했고요. 그리고 친한계 내에서도 그 당원 게시판 이런 갈등, 당무감사 관련 갈등이 이제 이미 시작이 된 만큼 장 대표가 뭐 정적 제거, 사심 정치 이렇게 비춰질 수 있지 않도록 뭐 현명함을 좀 발휘해달라 이러면서 장 대표의 강성 메시지에 대한 변화를 좀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지선에 가까울수록 결국 외부에서 계속 보수 연대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 감정의 골이 깊은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관계 회복에 이 보수 연대 성사 가능성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게 해결되려면 말씀드린 대로 당무감사 관련 논란이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뉴스펀치는 뭡니까? 네, 세 번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자체 조사 결과 발표 논란. 정부는 유감 표명입니다. 네. 쿠팡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일단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죠. 맞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 쿠팡이 전방위적인 조사와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자체 조사 결과다 이렇게 말하면서 발표를 한 예, 거예요. 예. 굉장히 일방적인 발표였는데 이 쿠팡이 정보 유출자를 특정해서 직접 접촉했다는 겁니다. 이제 당사자로 지목된 게 중국인 전직 직원인데요. 문제는 이제 지금 쿠팡도 이번 사태의 경찰 수사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수사 대상이 쿠팡이 정보 유출자와 직접 접촉해서 소통하는 게 적절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쿠팡이 유출 피의자를 접촉해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뭐 사건 내용이 왜곡되거나 좀 이제 수사에 좀 문제가 될 이런 위험이 크다는 건데 예. 쿠팡은 논란이 커지자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 지시로 진행한 조사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맞아요. 이제 쿠팡이 지난 1일부터 조사 과정을 날짜 순으로 세세히 밝혔거든요. 정부와 협조를 약속하고 계속 소통해왔다고 쿠팡 측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하라고 먼저 제안을 했고 지난 14일 유출자를 직접 만나 뭐 데스크톱이랑 하드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뭡니까? 정부 답변이 굉장히 좀 애매했어요. 이제 간결한 답변이 나왔는데 우선 쿠팡의 일방적인 발표로 국민께 혼란을 끼친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추후 정부 조사를 마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사실상 쿠팡 주장에 대한 국민 궁금증에 대해서는 전혀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 결국 이 쿠팡에게 피의자를 만나라고 권한 그 정부기관 이게 어디냐? 이제 현재 언론에서는 국정원으로 지목이 됐는데 국정원은 우선 부인하는 상황이에요. 예. 국정원이 국정원이 밝힌 입장을 보면 자신들이 쿠팡 사태를 지시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이제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국정원 측이 외국인에 대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이번에 쿠팡에 의해 벌어진 만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고 업무 협의를 진행한 적은 있다. 이렇게 또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진실 공방처럼 지금 가고 있는데 특별히 국민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 이제 다음 주에 국회에서 쿠팡 관련 청문회가 연이어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제 진실 공방으로 결국 남은 만큼 쿠팡 측이 어떤 정보기관 지시로 이번 조사에 나선 건지 또 유출 피의자를 만난 건 과연 적절했는지 이런 점 등이
국회 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 계속 될 거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펀치 1, 2, 3였습니다. 이현우 기자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지났습니다. 잠깐 기사